자, 마이크 테스트 하나둘 하나둘. 자, 98페이지. 자, 오늘이 2022년 2월 26일 토요일 아침 9시. 아직 목이 안 풀렸는데, 자,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두 변수 x, y. 변수, 변하는 수란 얘기죠. 자, y가 x에 정비례한다. x가 2일 때 y가 10이다. 선생님, 기억이 안 납니다. 이거 준비학습이라고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초등학교 때부터 배운 내용을 먼저 복습하는 겁니다. 여기 단원을 배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자, 기억이 안 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주 금방 복습해 드릴게요. 아주 쉬워요. 자, 정비례가 뭐냐? y는 ax를 정비례라고 해요. 예를 들면 y는 2x, y는 3분의 1x, 땡땡땡 이런 것들. 정비례가 뭐냐? x가 증가할 때 뭐 그런 거 y가 어떻게 되고 그게 아니에요. 그냥 y는 ax를 정비례라고 한다. 저렇게 생긴 게 뭐냐? 고양이. 이렇게 생긴 동물은 개. 이렇게 생긴 동물은 소. 이렇게 하죠. 이렇게 생긴 걸 정비례라고 한다. 끝이에요. 수학을 너무 이해하는 과목이라고 얘기하는 어디서 막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수학의 가장 기본은 약속입니다. 약속. 약속이란 건 일단 외워야 돼요. 자, 반비례는 y는 x분의 a. 그리고 중2, 중3 때부터는 이제 이런 말 안 쓰는데 일단 이 단원에서 필요하니까 y는 x분의 5, y는 x분의 마이너스 3 등등 이런 걸 반비례라 그래요. 자, y가 x에 정비례한다. y는 ax. x가 2일 때 y가 10이다. x, y죠. 대입해요. 10은 a 곱하기 2, a는 5, 관계식 y는 ax였는데 a가 5다. 5x, a5를 여기다 넣으면 답이 돼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괜히 겁먹지 마요. 자, 다음 정비례 관계를 그래프를 그리시오. 그래프가 뭐냐? 그래프가 별거 아니에요. 그래프는 뭐 이렇게 막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날씨 그래프, 기온이 올라갔다가 떨어진다 막 이런 거. 자, 어떻게 그리냐? 정비례는 1학년 때 배웠을 때 그려보면 직선이 된다고 배웠어요. 기억이 안 나면 지금 하면 돼요. 자, x에 0을 넣어봐. 2 곱하기 0 하면 y가 0. x에 1을 넣어봐. 2 곱하기 1 하면 2. x에 2를 넣어봐요. 2 곱하기 하면 4. 자, 이런 것들을 지나요. 0, 0, 1, 2 이렇게. 여긴 점점점으로 해야 돼요. 이게 끝. 이게 y는 2x. 뭐 2분의 1이면 x에 2분의 1 집어넣으면 1이 나오죠. 이런 점들을 막 찍어보면 이 직선이 나와요. 1학년 때 배운 건데 그냥 점 2개 찍어서 연결하면 돼요. 왜냐? 정비례는 막 그려보니까 직선이 되더라. 직선이 되려면 직선이 된다는 걸 이제 알았어. 그럼 직선을 그리려면 점이 2개만 있으면 자를 대고 이렇게 그릴 수 있죠. 자, 같은 방법으로 x에 0을 넣으면 0. 자, 얘는 1을 넣으면 조건 숫자가 분수가 나오니까 1 말고 뭐를 넣을까요? 그렇죠. 2를 넣어봐요. 2를 넣으면
이거 얼마죠? 약분해서 마이너스 1. 그래서 0,0. 원래 xy 적어야 돼 이렇게. 0도 적어야 되고. 자, 그러면 2, 마이너스 1 땡땡땡 해서 연결해서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자, 이원 단원을 하는데 반비례는 필요 없어요. 하지만 복습해 봤습니다. 자, 이제 99페이지 다가서기. 사다리 타기 해서 누가 뭐 하냐 사느냐 그런 건데 별로 필요 없습니다. 다음 그 밑에 있는 생각 열기 필요 없습니다. 읽어볼 사람 읽어봐요. 저거 뭔가 이렇게 학생들 이해하기 좋게 설명해놨다고 하는데 선생님 보기에는 오히려 헷갈리게 해놨어요. 자, 읽어볼 사람 읽어보세요. 선생님 나름대로 설명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그냥 직관적으로 눈으로 보기에 이런 거다라고 하는 게 나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이 완벽하게 이해하는 걸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선생님은 반대로 중고등학교 때 내가 선생님이 다 이해한 줄 알았어. 대학교 가보니까 아니에요. 다시 또 대학원을 가보니까 대학교 때 이해한 것도 다시 보니까 또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쓰면 돼요. 자, 말이 좀 빨랐죠. 이제 천천히 할게요. 함수라는 말이 있어요. 함수. 자, 자, 빈 공간에다가 차근차근 설명해 줄게요. 잘 봐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함수를 배웠어요. 선생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선행 안 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호이 이렇게. 자, 이게 10배로 만드는 마법의 상자야. 자, 2를 넣으면 뭐가 튀어나올까요? 이 상자에 2를 넣어. 뭐가 나올까요? 10배 하면 10이 나오죠. 아, 2를 넣으면 10이 나온다. 마법의 상자야. 마법이죠. 10,000원 넣으면 10만 원 나오면 말이 안 되죠. 마법이요, 마법. 영화에 나오는 뭐죠? 호구 같은 거. 거기서도 그런 마법 없었죠. 2를 넣으면 10배면 20이 튀어나오죠. 이렇게. 초등학교 때 이런 상자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자, 3을 집어넣으면 뭐가 튀어나올까요? 30이 튀어나와. 이렇게. 자, 이렇게 상자에 지금 뭐랬죠, 선생님이? 상자에 하나를 집어넣으면 뭔가 하나를 넣으면 반드시 여기 반드시 뭔가 나오죠. 몇 개 나와요? 하나만 나온다. 자, 자 그러면 자, 여기 아무거나 넣어도 되지만 수학이니까 수를 원래 수가 아닌 거 넣어도 되지만 상자에 수를 넣으면 반드시 하나의 숫자만 나오는 거예요. 하나만 나와요. 자, 상자에 수를 넣는다. 자, 여러분들 보관함, 사물함, 보석함 이런 말 들어봤어요? 여기 함이 뭐예요? 이게 함이? 그렇죠. 감 잡았죠. 이 함자가 상자 함자야. 한문이에요, 한문. 자, 그러면 잘 봐요. 상자에 수를 넣는다. 아, 선생님 알겠습니다. 알았죠, 여러분들?
상자에 수를 넣는다. 상자가 한문으로 뭐라고? 함. 수는 한문으로 그냥 수죠. 그래서 함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원래는 이 함수라는 게 자, 미국 사람한테 함수 아세요? 그러면 안 되죠. 영어로 얘기해야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물어볼게요. 자, 미국 사람한테 김치 아냐? 알죠? 오빠 아냐 하면 아는 사람이 많아요. 그 유명해진 말이라서 먹방 아냐 하면 안 돼요. 영어로도 먹방이라 쓴다 그러는데 이 함수는 미국 사람한테, 영국 사람한테, 유럽 사람한테 함수 아세요? 그러면 모르죠. 영어로 이거를 function이라 그러는데 중요한 거는 이 영어를 이렇게 한문으로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이 한문을 이런 함수라는 걸 동양에서 먼저 생각한 다음에 영어를 쓰는 나라에서 그걸 function이라고 바꿨을까요? 잘 모르겠죠. 근데 이 수학 과학 쪽에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서양 것을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 동양에서 받아들인 게 많아요. 그래서 영어로 이런 숫자를 집어넣으면 숫자가 나온다. 자, 이런 걸 펑션이라는 영어 단어를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한문으로 만들어서 가르쳐야 돼. 근데 이렇게 보니까 상자에다 수를 집어넣어. 아, 그래서 얘를 함수라고 하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상당한 시간을 들여서 함수에 대해서 설명했죠. 왜냐? 이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함수야.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래프란 말을 많이 써요. 예를 들면 아까 준비학습 할 때 날씨 그래프 이렇게 나오죠. 그다음에 주식하는 사람들은 그 주식 그래프 이런 말을 쓰는데 일상생활에서 함수란 말을 안 써요. 그래서 이 함수란 말을 머릿속에 여러분들 확실하게 기억시키기 위해서 그 의미를 상자에 수를 넣는다. 그걸 함수라 그래요.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함수의 영어 단어가 뭐로 시작하죠? 스펠링이 F로 시작하죠. F로. 방금 전에 펑션이라 그랬는데 발음이 안 좋죠. F로 시작해. 그러면 자, 이제 잘 봐요. 10배 하는 상자가 있어. 그럼 X를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요? 10 곱하기 X니까 10X가 튀어나와. X를 넣으면 10X가 튀어나와. 얘를 이제 Y라 그래요. 나오는 걸 이제 뭔지 모를 때 Y라 그래. Y는 10X 이런 관계가 되는데 이게 정비례죠. 그래서 정비례를 복습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상자를 계속 그리면 힘들잖아. 그래서 그 수학자들이 어떻게 만들었냐? 잠깐만요. 목이 함수란 단어가 F로 시작하니까 이 상자를 이렇게 F하고 가로에 X가 들어간다. 이렇게. 그렇듯하죠? 그래서 X를 집어넣으면 Y가 나온다를 Y는 FX. 자, 이게 무슨 의미라고요?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이거 너무 중요하니까. 이 기호 자체를 못 받아들이는 학생을 굉장히 많이 봤어. 잘 봐요, 다시. 이 상자를 영어로 function이라 그래. F. 그걸 F. 상자. 상자에 X를 집어넣는다. X를 집어넣으면 나오는 걸 Y라 그러자. Y는 FX. 이렇게 써요. 그래서 지금 함수란 말과 Y는 FX란 말을 설명했어요. 이게 중요한데 이런 거는 의미가 없어서 선생님이 보기에. 자, 그래서 Y는 FX가 잘 눈에 안 들어온다. Y는 FX 써. 포스트잇에 이것만 크게 써.
문에 붙여요. 방문에 붙여놓고 아침에 학교에 등교할 때 함수님 안녕하세요. 뭐 인사하고 이거 보고 저 집에 들어와서 함수 안녕 하고 인사하고 한 달만 해봐. 한 달은 많구나. 한 일주일만 해봐요. 함수가 머릿속에 탁 들어와요. 정말입니다. 자, 어떻게 하냐? 해봤어요. 잘 안 외워지는 한문을 한자를 너무 안 외워지는 게 있어서 옛날에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3 때까지 매년 한문을 배웠어요. 일주일에 2시간 정도씩 시험 보고 이상하게 안 외워지는 한자가 있어. 이렇게 붙여놓고 종이에다 써서 붙여놓고 아침에 가면서 한번 보고 저녁에 가면서 한번 보고 그랬더니 정말로 외워졌어요. 자, 이거 말이 너무 긴데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요. 여기다 설명하지 않고 여기다 설명하려고 그랬는데 눈에 거슬리네. 거기 말이 많이 나온 게 무슨 말이냐. 자, 1학년 때 배운 정비례 있죠. 정비례. 예를 하나 들어보자. 방금 전에 y는 10x. 이게 함수가 되냐? 된다. 그걸 얘기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자, x를 쏙 집어넣어. 그럼 10x가 튀어나와. 그럼 숫자 하나를 집어넣으면 하나가 나오죠. 2를 집어넣으면 10, 2를 집어넣으면 20, 10분의 1을 집어넣으면 1. 이렇게 숫자 하나를 집어넣으면 하나가 반드시 나온다. 그래서 1학년 때 배운 정비례가 함수다. 함수가 된다. 그걸 얘기한 거야. 자, 1학년 때 배운 반비례. y는 x분의 10. x가 밑에 있으면 반비례라 그랬어요. 이렇게 생긴 걸 반비례라 한다. 자, 이렇게 생긴 애는 진돗개. 뭐 이렇게 생긴 애는 뭐 개마다 이름이 있죠. 이렇게 강아지마다 이름이 다르죠. 그 이름을 얘 이름이 왜 이거냐? 묻지 않죠. 그게 이름이니까. 이렇게 생긴 걸 반비례라고 이름을 붙인 거지. 이게 왜 반비례냐고 물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뭐 수학을 이해한다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은 약속을 약속을 이해하는 거지 내용을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수학은. 자, x를 집어넣으면 x분의 10이 나와. 1을 집어넣어봐. 여기 1 집어넣으면 1분의 10. 2 집어넣으면 2분의 10. 숫자 하나를 집어넣으면 하나가 반드시 나와요. 함수가 된다. 1학년 때 배운 반비례가. 그걸 여기다가 한참 적어 놓은 거야. 대단한 재주죠. 쉬운 걸 어렵게 적는. 자, 예제 1번, 문제 1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강의를. 은우는 동생보다 3살이 많다. 동생이 X살일 때 은우의 나이를 Y라 그러자. 자, X가 뭐야? 동생이에요. Y가 은우의 나이야. 몇 살 많다? 3살 많다. 밑에 답이 있지만 동생이 1살이면 은우는 몇 살? 그렇죠. 4살. 3살 많다 그랬으니까 동생이 2살이면 5살. 동생이 3살이면 6살. 동생이 4살이면 7살. 동생이 5살이면 8살. 이렇게 되죠. 그래서 동생의 나이 X를 넣으면 은우의 나이 Y는 어떻게 돼요? 3살이 더 이상 나오죠. Y는 X 플러스 3 이렇게 된다. 관계식은 관계식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관계식이 없는 경우도. 자, A란 학생은 BTS를 좋아한다. 상자에
사람을 이름을 얘기하면 좋아하는 그룹이 나와요. 아이돌이. B는 블랙핑크를 좋아한다. 블랙핑크. 이렇게 쓰면 안 되죠. 블핑. 쌤 블랙핑크 팬이에요. 자, 그렇게. 이거는 관계식이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함수라는 게 무조건 관계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관계식이 있을 때는 이제 구할 수 있지만. 그리고 y가 x의 함수다. x를 하나 넣으면 y가 하나 나온다. 반드시. 그래서 y가 x의 함수다라고 말해요. 자, 이거 마지막입니다. 힘내세요. 자, 7명의 학생이 공모전에 참가해 제출한 학생이 x일 때 제출하지 못한 학생은 y다. 자, 총 몇 명? 7명이야. 제출이야. 제출하지 않았어요. 자, 제출한 학생이 0명이야. 제출 안 한 학생 7명이죠. 이렇게 써놓으면 어려운데 이 그림 봐요. 자, 제출한 학생이 1명이야. 총 7명이니까 제출 안 한 학생이 6명이죠. 제출한 학생이 2명이면 5명. 제출 학생이 3명이면 여기는 4명. 합이 얼마 된다? 7이 된다. 자, 제출한 학생을 x라고 하자. 이제 제출하지 못한 학생을 y라 그려봐요. 자, 그럼 이 y는 어떻게 돼요? 7에서 x를 빼면 되죠. 관계식. 그 다음에 x를 하나 주면 y가 하나 반드시 나오죠. 그래서 y가 x의 함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은 뭐 어려운 듯 어렵지 않고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어려운 희한한 학생에 따라 그런데 같은 학생 한 명도 이게 좀 쉬운 것 같은데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왜 함수란 말을 처음 들으니까 이 함수란 말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고3 때까지 배우는 내용 중에 제일 많이 나와요. 고등학교 가서 고등학교 1, 2, 3학년에서 제일 많이 배우는 게 함수야. 무슨 함수 무슨 함수 무슨 함수 무슨 함수 계속 나와요. 2차 함수 3차 함수 그 다음에 고차 함수 삼각 함수 로그 함수 뭐 지수 함수 해서 함수가 막 나와요. 그래서 함수란 말 자체에 여러분들이 익숙해져야 돼서 천천히 여러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몇 번이고 반복해 보세요. 이 동영상 강의를 만든 이유가 안 되면 10번이라도 반복해서 하루에 2번씩 하루에 한 번씩 10일 동안 보든가 이 중요한 내용은 완전히 머릿속에 자기 거로 만드세요. 뭐 어떻게 하면은 자기 거가 됐는지 아냐. 여러분들 자다가 일어났을 때 함수가 뭐니라고 물었을 때 x에 하나를 넣었을 때 y가 하나가 반드시 나오면 y를 x의 함수라고 한다. 라고 수학자들이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다가 일어났을 때 바로 물어봤을 때 대답할 수 있으면 돼요. 어떤 학생이 수학 교사를 하려면 어느 정도 잘해야 됩니까? 라고 학생이 묻던데 자다가 일어나서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수학책 이렇게 주면 물론 자다 깼으니까 문제를 못 풀 수 있지만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바로 설명할 수 있으면 돼요. 여러분들 선생님들도 아플 때가 있잖아. 감기 기운이 있거나 몸살이 나거나 그래도 학교를 나왔다. 아무리 몸이 아파도 이렇게 보면서 책을 보면서 뭐 약간 몽롱한 상태라도 다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지 수학 교사를 할 수 있겠죠. 그죠? 의사 선생님이 되고 싶다. 서전, 외과 의사. 그러면 연습을 해야 되죠. 수술하다가 뉴스 보면은 드라마 보면
큰 수술은 막 3시간, 4시간, 10시간씩 할 때가 있어요. 도중에 잠깐 피곤해서 실수했다. 큰일 나죠. 그러면 안 되죠. 아무리 피곤해도 실수 안 하도록 자기 실력을 키워야 되죠. 그런 직업에 따라서 어떤 직업에 여러분들이 나는 어떤 직업을 갖고 싶다. 그래서 준비를 한다. 부족해요. 나는 어떤 직업을 갖고 싶다. 그러면 그 직업의 프로페셔널, 프로가 되겠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그 직업을 갖겠다라고 생각하면 실제로 그 직업을 가졌을 때 상당히 힘들어요. 주위에 보고 쓰임도 경험해 보니까. 근데 나는 그 직업에 대신 최고가 되겠다 그러지 말아요. 그러면 그렇게 마음 먹으면 스트레스 받아서 큰일 나요. 드라마 보면 다른 사람 막 이기려고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게 돼요. 잘못하면. 그럼 어떻게 되냐? 만약 수학 스님이 되고 싶다. 그럼 프로페셔널이 돼야 돼. 첫 번째. 두 번째. 우리나라에서 그다음에 전 세계에서 one of the best 최고가 되겠다는 생각을 버려요. 최고 그룹 중에 한 명이 되겠다. one of the best가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하세요. 어떤 직업을 가지려면. 선생님이 살아보니까 너무 이렇게 학생들한테 1학년 학생들 뭐 자유학기 이렇게 하면서 직업을 소개해 주는 건 좋은데 어떤 직업을 가지면 어떻게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교육하는 걸 많이 봤는데 선생님 생각에는 이 두 가지가 더 중요해요. 정했으면 처음에 하나 정하지 말고 서너 개 정해요. 직업을. 살다가 바뀌 여러 개의 직업을 이렇게 바꿔서 할 수도 있어요. 해야 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 직업의 프로페셔널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세계에서 1등 하겠다 생각하면 안 돼요. one of the best 최고 중에 한 명이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준비하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고 그 직업 때문에 크게 스트레스 안 받아요. 프로가 되면 오히려 될 때까지 힘들지만 프로가 이렇게 안 된 상태에서 프로의 실력을 안 갖춘 상태에서 어떤 직업을 하면 계속 스트레스 받아요. 이렇게 주위에 보니까 선생님도 보니까 선생님 수학 교사하면서 스트레스 안 받죠 당연히. 수학이랑 수학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프로랑 원어부터 베스트가 되겠다고 생각하고 계속 노력하니까. 자, 마치겠습니다.